안녕하십니까. 아메리스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12월 15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요. 미국의 증시 동향 좀 살펴보고 금과 은 등 귀금속 시장도 살펴보고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주목할 주요 탑10 뉴스하고 이번 주의 핵심 경제 지표하고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표 대형주 지수인 S&P 500은 인공지능 관련 주요 종목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광범위한 시장 지수인 S&P 500은 0.2% 하락했고요. 이 대표 산업주 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48포인트, 0.2%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 지수인 나스닥 종합지수는 0.5% 하락했습니다. 오늘 월요일 장에는 일부 AI 관련 반도체, 인프라 소프트웨어 기업 브로드컴과 글로벌 IT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의 주가가 각각 4% 이상 하락하면서 전체 시장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종목들도 일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주 S&P 500과 나스닥이 하락한 이후 이어진 것으로 두 지수는 AI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지금 자금이 이탈하는 로테이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테이션은 투자자들이 한 섹터나 종목에서 자금을 빼서 다른 섹터나 종목으로 옮기는 투자 흐름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최근에 S&P 500과 나스닥에서 AI 관련 기술주가 높은 성장 기대를 받다가 주가가 하락하거나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을 보이면은 투자자들은 AI 기술주에서 돈을 빼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거나 방어적인 산업주, 소비재주 등으로 옮기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특정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는 과정, 이걸 로테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섹터는 약세, 자금이 유입되는 섹터는 강세를 보이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AI 관련 종목이 약세가 되겠고 다우 등 산업주가 강세를 보이겠습니다. 지난주 S&P 500은 0.6% 하락, 나스닥은 1.7% 하락한 반면 기술주와 AI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우지수는 1.1% 상승했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오라클은 12.7% 급락했고 브로드컴은 7%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S&P 500 기술 섹터는 2.3% 하락을 했었죠. 열데니 리서치의 대표인 에드 야데니는 S&P 500의 매그니피센트 7은 AI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어 2026년에는 덜 매그니피센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미 증시를 이끄는 대표적인 대형 기술주 7개를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릅니다. 에디 아데는 이어서 그 경쟁의 수혜자는 S&P 500의 Impressive 493, 임프레시브한 493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500에서 7개 뺀 나머지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향후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잠시 후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거의 다 빨간색이죠. 오일도 그렇고 크립토도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86,257.84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골드, 귀금속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오늘 1% 상승하며 7주 만에 고점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달러 약세,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금값을 지지한 가운데 은 가격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현물 금은 1% 상승한 아운스당 4,343.96달러를 기록했고요. 금 현물 가격은 지난 금요일 10월 20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국의 금 선물은 1.2% 오른 아운스당 4,377.8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한편 달러는 지난주 기록한 2개월 최저치 부근에서 머물렀고요. 머물렀다, 즉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 표시로 거래되는 금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했고요. UBS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자들의 강한 수요, 지난 3개월간 이어진 중앙은행들의 견조한 금 매입, 그리고 투자자들이 2026년에 더 낮은 금리를 기대하기 시작한 점이 모두 금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준비제도 Fed는 지난주 의견이 엇갈린 표결 끝에 기준금리를 25 베이스 포인트, 즉 0.25%포인트 인하했고요. 향후 추가 완화 여부는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수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찌됐건 금과 같은 무이자 자산, 이자가 없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에서 수혜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도 잠깐 보면요. 현물금은 2.8% 상승한 아운스당 63.76달러를 기록했고요. 은 가격은 금요일 사상 최고치인 64.65달러를 찍은 뒤 급락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은 가격은 공급 부족 심화와 미국의 핵심 광물 목록에 포함된 영향으로 올해 들어 120% 상승했습니다. 백금과 팔라딘도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주목할 10가지 뉴스입니다. 첫 번째 S&P 500과 관련된 것은 경제 지표를 앞두고 조금 상승 출발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와 인프라소프트 기업인 브로드컴 주가가 지난주 분기 실적 발표가 오해되며 급락한 뒤에 오늘 아침 살짝 소폭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금요일의 급락을 매수 기회로 봤죠. 세 번째로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에 대해서 기술주 전문 증권사 에드부시는 목표 주가를 22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실적 발표를 앞두고 평균 판매 가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이미 크게 오른 상태여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며 반도체 장비 투자 확대 여부가 중요 변수로 보입니다. 탑10 네 번째, 주택계보수 건축자재 기업인 마스코어에 대해서 미국의 대형은행 웰스파르고는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70에서 7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저평가돼 있으며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우량주 매수 기회가 된다는 평가입니다. 다섯 번째로 글로벌 제약회사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투자 의견이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됐고 목표 주가가 52달러에서 61달러로 올랐습니다.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는 강력한 신약 연구 개발 파이프라인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여섯 번째로는 동물용 의약품 전문 기업입니다. 조에티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종목은 2025년 들어 현재까지 27%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생명과학 진단 장비 기업인 다나허에 대해서 웰스파르고는 목표 주가를 230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하면서도 보유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헬스케어 지출이 안정되면서 다음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덟 번째로 에너지 설비 또 전력 인프라 기업인 GE 버노바에 대해 투자은행 ISI는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860달러로 커버리지를 개선했습니다. 이는 금요일 종가 대비 28% 상승한 여력입니다. GE 버노바 에너지 전반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픽스 앤 셔벌스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픽스 앤 셔벌스 기업이라는 표현은 투자나 산업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곡괭이와 사, 픽스 앤 셔벌스. 즉 산업 전체가 성장할 때 안정적 수익을 내는 핵심 장비 서비스 제공 회사를 그렇게 부르는데요. 엔비디아도 그중 하나가 되겠죠. 픽스 앤 셔벌스. 자, 아홉 번째입니다. 산업, 항공, 자동화 복합 기업인 허니웰이 에버코 ISI로부터 매수 의견과 225달러 목표 주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금요일 종가 대비 16%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허니웰은 2026년 항공우주와 자동화 기업으로 분할 예정이며 올해 초에는 첨단 소재 사업을 분사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산업장비 제조 솔루션 기업인 도보에 대해 웰스파르고는 목표 주가를 19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10가지였고요. 자, 미국 증시 금리 방향을 좌우할 핵심 경제 지표하고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자, 내일 화요일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non-farm payroll 11월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 비농업 고용 지표는 미국에서 농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신규 일자리 증가 또는 감소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죠. 고용이 강하면 경기 과열, 인플레이션 우려, 고용이 약하면 경기 둔화, 금리 인하 기대 강화, 주식, 채권, 달러, 금 가격에 모두에 영향을 주는 지표입니다. non-farm payroll이 내일 발표되고요. 수요일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DRAM하고 낸드 메모리 가격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에 그리고 나스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글로벌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기업이죠. 달든 레스토랑. DARDE, 달든 레스토랑인데 달든 레스토랑 하면 올리브 가든하고 롱혼 스테이크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페덱스하고 나이키가 발표를 하는데 페덱스는 글로벌 물동량, 무역, 기업 활동 수준, 실물 경기 온도계로 불리죠. 페덱스가. 그리고 나이키는 글로벌 소비 심리와 브랜드 소비, 특히 북미, 중국 소비 흐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CPI가 또 발표가 되는데 CPI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평균 변동률, 즉 인플레이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입니다. CPI가 상승되면 물가 압력이 증가하고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CPI가 둔화되면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대되는 겁니다. 이번 주 시장은 이 non-farm payroll과 CPI로 금리 방향을 판단하고
주요 기업 실적을 통해 경기와 소비 체력을 점검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